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도서관 기관 1주년에 기념하여 오늘 인문학 콘서트 나태주 시인과 함께하는 신노래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1989년도에 광화문에서 김포로 가는 벌판을 가면서 이 시인이 쓴 시를 발표를 했고요. 90년도 바로 이듬해 김포행 막차라는 동명의 시집이 나와서 일명 김포 시인이 된 박철이라는 시인의 시를 가지고 제가 작곡을 했습니다. 첫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골목 끝 어둠 속으로 보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의롭지 못한 만큼 걷다가 기쁘지 아니한 시간만큼 울다가 슬프지 아니한 시간만큼 취하여 흔들거리며 가는 김포행 막차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그대를 골목 끝 어둠 속으로 보내고 비행장 순둥만이 벌판 바람을 몰고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 날 아직도 진정 그때 사람이 그리웠거든. 어둠 속 벌판을 달리는 김포행 막차의 운전수 양반 김포행 막차의 운전수 양반 흔들리는 뒷모습을 생각하라고 그대를 골목 끝 어둠 속으로 보내고 그대를 골목 끝 어둠 속으로 보내고
처음 들어보시죠? 아신다고요? 2016년에 발표한 제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고요. 여기서는 아마 광화문에서 김포까지의 거리가 잘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한 4, 50분 이상을 벌판을 달려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라면 아마 창원이나 마산계까지 가는 그런 거리쯤 되지 않을까요? 막차에 89년도니까 안내양이 있던 시절인데, 20살 정도 되는 그 어린 안내양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혼자서 지쳐서 11시쯤 됐겠죠, 밤. 거기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래요, 혼자서.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이런. 그 어린 안내양이 지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시인이 너무 슬펐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랑 이야기와 그날의 광경을 시로 만든 거죠. 지금도 김포역 막차라는 시는 아주 박철 시인의 대표시처럼 있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쓰면서 살고 계십니다. 나 같은 것도 사랑을 한다라는 시집이 있어요. 나 같은 것도 사랑을 한다. 거기에 아들에게 햄버거를 하나 사주면서 그 언덕길을 걷다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서 썼다고 합니다. 오봉옥 시인의 아비. 연탄장수 우라비 국화빵 한 무더기 가슴에 품고 행여 식을까봐 월산동 까치고개 숨차게 넘어나니 어린 자식 생각나 걷고 뛰고 넘어나니 오늘은 내가 30년 적을 나비 되어 햄버거 하나 달랑 들고도 마음부터 급하구나. 허이 그 녀석 잠이나 안 들었는지, 허이 그 녀석 잠이나 안 들었는지.
생각나 걷고 뛰고 넘어나니 오늘은 내가 30년 전을 나비 되어 햄버거 하나 달랑 들고도 마음부터 급하구나. 허이 그 녀석 잠이나 안 들었는지 허이 그 녀석 잠이나 안 들었는지 허이 그 녀석 잠이나 안 들었는지 허이 그 녀석 잠이나 안 들었는지. 고맙습니다. 객석은 좀 어둡고 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화난 사람들 같아요. 쳐다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아니죠? 예. 2014년도에 발표한 음반의 자켓 그림이에요. 나태주 선생님의 시를 모아서 음반을 제가 작곡을 하고 10곡을 담아서 만든 음반이고요. 여기에 수록된 시들을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우리 선생님과 저는 고향 선후배이기도 해요. 사실 30년 제가 어리기 때문에 후배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까마득한 우리 선배님이세요. 음반 자켓에 실린 그대로의 사진이에요. 선생님의 사모님과 또 아이들인데 저기 있는 저 남자 아이가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 뻘이죠. 밑에 있는 꼬마 아가씨는 지금은 문학 평론가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기도 해요. 예. 아기를 재우려고 아기를 끼고 누우면 숨소리가 너무 고와 숨결이 향기로워서
엄마는 아기보다 먼저 잠이 들고 아기는 엄마 곁에 방글방글 웃고 있다. 엄마가 아기를 재우는 것인지 아기가 엄마를 재우는 것인지 아기를 재우려고 아기를 끼고 누우면 숨소리가 너무 고와 숨결이 향기로워서 엄마가 아기를 재우는 것인지 아기가 엄마를 재우는 것인지 아기를 재우려고 아기를 끼고 누우면 숨소리가 너무 고와 숨결이 향기로워서 노래는 어디에서 오는가 마을에서도 변두리에서도 오두막집 어둠 내려와 창문에 불이 켜지고 나무 아래 내어놓은 들마루 그 위에 모여 앉아 떠들며 웃으며 노는 아이들 거기에서 온다. 노래는 어디에서 오는가 노래는 어디에서 오는가 한 길에서도 오솔길이 가다가 발을 멈춘 곳 도란도란 사람들 목소리 들려오는 오두막집 개구리라도 청개구리 따라서 노래 부르는 들창 거기에서 온다. 노래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서 올까요? 마음이긴 마음일 텐데 쫓기는 마음, 급한 마음이 아니고 아마 이런 변두리 같은 혹은 오솔길 같은 그런 곳에서 오지 않나 싶어요. 우리 나태주 선생님께서 아마도 이따가 강연 중에 말씀하시겠지만 평생 본인이 하고 싶었던 3가지 혹은 4가지를 말씀하실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차가 없이 다니시는데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냥 아주 유명하시지만 동네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너무 정겹고요. 그런 마음에 시가 이렇게 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래서 차를 안 가지고 일부러 걸어 다니고 해보는데요. 올해는 특히 낙엽이 너무 색깔이 예뻐요. 미세먼지도 없고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 단풍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위에는 꽤 노랗고 빨갛고 막 그래요. 색깔도 예쁘고 걷다 보니 그런 게 더 보이고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고 분주하고 이럴 때는 이 노래를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태주 선생님의 노래라는 시고요. 예,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시간이 거의 30분이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예.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라는 시를 노래로 들려드리고 1부 순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 노래 이 시죠. 이 시는 노래로 저희가 이제 시 노래 마을이라는 단체를 하면서 여러 시인들과 함께 노래 시의 원형인 노래를 찾아가는 일들을 해요. 말하자면 원래 시와 노래가 한 몸이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다른 객체가 되어서 서로 따로따로 놀고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일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시인을 소개하고 대중에 알리고 그분의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공연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왔는데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달 이대 앞에서도 하고 대학로에서도 하고 이렇게 쭉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시인들이 한 1% 정도 되는 시인이라면 그 나머지 여러 99%의 시인들은 그 이렇게 빛나는 곳에 있지 않더라도 조용히 시를 써가며 이렇게 살고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조명하고 그분의 문학 인생을 짚어드리고 노래도 발표하고 하는 그런 공연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그런 걸 해요. 아이들에게. 그때 학교에 가면 아이들에게 꼭 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모진 마음 있어도 너희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며 살아라 이런 취지로 얘기해 주면서 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 들려드리고 1부 마치고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사랑한다는 말은 차마 건네지 못하고 모진 마음 내게 있어도 모진 말 끝까지 하지 못하고 삽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끝까지 감당치 못하며 모진 말로 상처 줄 수 없으며 외롭고 슬픈 말로 남들에게 슬픔을 주지
안으려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며 삽니다. 모진 마음을 달래며 삽니다. 될수록 외롭고 슬픈 마음을 나 혼자만 감추고 삽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끝까지 감당치 못하며 모진 말로 상처 줄 수 없으며 외롭고 슬픈 말로 남들에게 슬픔을 주지 않으려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며 삽니다. 모진 마음을 달래며 삽니다. 될수록 외롭고 슬픈 마음을 나 혼자만 감추고 삽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아끼며 삽니다. 모진 마음을 달래며 삽니다. 될수록 외롭고 슬픈 마음을 나 혼자만 감추고 삽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빈다. 나태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된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네. 박수를. 안녕하세요. 네. 진행을 맡은 시스는 류미아입니다. 지금 제가 멀리서 빈다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잘 보면, 가을이다라는 말과 가을이라서 아프다 또는 아프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죠.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을이라서 입지고 또 추위가 시작되는 그런 가을이니 부디 아프지 마라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시이고 시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당부의 마음 또 위로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시를 쓰시는 분이죠. 우리 나태주 선생님 박수로 바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앉으시고, 네. 두 분만 선물 교환을 하시고. 네, 비밀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아까 신재창 씨가 노래를 부르시고 이렇게 이제 이끄셨는데 환한 얼굴 같다 그랬는데 저는 환한 얼굴로 보이네요. 네, 맞죠? 네, 박수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노래를 들으면서 갸우뚱 아는 노래인가? 모르는 노래인가? 또 의심이 되셨죠. 이게 뭐냐면 아까 들으신 노래들이 다 시입니다. 시를 신재창 씨가 다 곡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처음 듣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대단하죠. 시를 노래로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음을 울려준다는 것.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인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애써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녀가신 이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노력들이 있어도 누군가 찾아보지 않으면 또 없는 것처럼 되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 나태주 선생님 모셨는데요. 선생님 아프지 마라 그랬는데 선생님 혹시 아프신 데는 없으신가요? 이 시가 제가 2007년도 교직 정년을 하고 또 많이 아팠어요. 대강 이제 인생살이를 보면 60세 전후에서 고장이 크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갑도 그리고 61세, 2세 이때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때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었는데 그러고서 조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쓴 시, 저를 위해서 사실은 그때 죽을 걸 그랬어. 왜냐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때 하십니까? 죽었으면 많이 사람들이 슬퍼할 것 같은데 신재상 씨도 슬퍼하고 유미아 씨도 슬퍼했을 것 같은데 이제 살 만큼 살고 이제 누더기처럼 더 누더기처럼 살다가 가면 아유 그 인간 잘 갔다 그럴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뒤로 제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쓴 시예요. 나와 너의 관계 쓴 겁니다. 선생님이 누덕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잘난 체가 아니라 갑자기 한자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누적한다 할 때 누자와 덕덕자 누덕이가 아닐까. 선생님이 시를 쓰시는 일이 누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를 또 주시네. 시인들은 그래요. 시인들은 그 작은 그런 어떤 빌미에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아까 신재창 씨가 좀 전에 그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면 그 17분 27분 얘기를 했어요. 가인 신재창의 시간. 다음 시집에 넣을게요. 30분까지 노래하기로 약속한 시간. 지금 몇 시쯤인가요? 17분. 아직 많이 남았네요. 아니요, 27분. 아이고,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시인들이 그 사이의 틈새에서 느끼는 걸 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순간에도 시를 앞에서 내가 컨닝했어요. 신재석 씨 말을 가지고 컨닝했어요. 선생님 이런 분이세요. 제가 알기로도
여러분들 시 쓰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가끔 뭘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손끝 발끝으로 옮기지 않으면 없는 일입니다. 그럼요. 예, 시작하시면 되는데 우리 선생님 항상 어디로 가시나 시를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시가 탄생하는 거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건데, 자, 그런 시인이신데 선생님, 시인을 좀 먼 사람으로 생각해요. 다들 이게 무슨 직업인지 직분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인이 어떻게 되셨어요? 처음에? 아, 나요? 나는 그냥 어려서 됐어요. 그 가망이 없었어요, 다른 쪽에. 그래서 시인이 되는 게 가망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집에서 반대했어요. 그런 얘기를 쓴 게 이제 그리움이라는 시인데,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이렇게 이제 나한테 한 얘기인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녀석이 우리 아들인데, 아유, 아직도 그냥 내가 걔 때문에 덜컥덜컥 그냥 겁이 나고 무섭고 두렵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아무튼 시원하게 그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그런 독일 사람의 수필이 있어요. 내가 잊어버렸지만 젊은 시절에 받은 아버지의 편지 한 장이 나를 슬프게 한다. 아들아, 너 일이 얼마나 아버지를 잠못 들게 하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도 신재성 씨하고 나이가 비슷한 우리 아들이 잠을 못 들게 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나, 저걸. 그래서 나는 부처님은 아니지만 부처님이 아들 이름을 라후라라고 했다고 그래요. 고난의 씨앗. 나도 그런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는 내가 고난의 씨앗이고 우리 아들은 나한테 고난의 씨앗이고. 그래요. 시인이면서 아버지이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이제 방금 그런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떤 것들이 시인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선생님한테도 그런 마음을 끓게 한 어떤 대상이 있었을까요? 시를 쓰게 하신? 많죠. 그 영감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요. 자연, 사람, 세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도 세상도 좋고 자연도 좋지만 사람,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시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나를 있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사실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긴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시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의 치원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유미아 선생은 듣고 싶은 것 같은데, 16살 저는 때 사실은 첫사랑 얘기를 듣고 그래, 싶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엉뚱한 얘기를 동을 치는 거야. 그 첫사랑은 16살 때 여고 학생 나하고 같은 동급생. 근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만나고 싶으냐 그랬는데 만날 필요 없고요. 유미아 씨 같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도 더 젊은 사람이 있는데 왜 늙은 할머니, 80살 먹은 할머니를 내가 왜 만나? 만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때 그 자리에다 내가 두고 내가 여기 와서 그것도 나고 지금도 나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시를 뜯어 고친다는 시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성형 수술을 얘기를 하는 얘기 같은데, 지난 6월 달에 서울 그 대학 신방과 다니는 2학년 아이가 왔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참 이쁘더라고. 약간 여기가 콧잔등이가 죽고 코가 두리두리하고 또 수줍고, 자기 얼굴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뻤어요. 뭔가 이렇게 하는데 걔가 서울에서 한번 나를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근데 당당하게 내 앞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좀 벗어봐 그랬더니 옛날 얼굴이 아니고 아주 싹 달라진 얼굴이에요. 여기도 이 죽은 것이 나왔고 코도 아주 이렇게 두리두리한 코가 아주 날카로워져. 그래서 저걸 보여주려고
나를 만나자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다시는 너를 볼 일이 없겠다. 나는 나를 위해서 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옛날 그 모습이 참 좋았는데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고 숨고 싶고 한 그런 그 천재나 근데 너무 애가 당당한 거예요. 우리 지금 잘못된 건요. 사람들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어쩔래? 나 안 돼. 이러니까 서로 날카로운 거예요. 우리 조금은 좀 부족하고 서툴고 좀 늘 낯설고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 너였어도 충분히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럼요. 네가 이뻐요. 본래 네가 그거죠. 이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다고 네. 그래. 그 저기 내 친구인데 그래도 이제 그 70, 80 가까운 사람이죠. 그 부인이 이 쫑이가 났는데 이렇게 약간 이빨 이렇게 섰대 이렇게. 그 이제 부인한테는 늘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데미지 상처가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연구원 했기 때문에 돈을 좀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많이 받은 사람인데 봉급을 2달씩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외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2달씩 달라고 줬대요. 근데 갔다 왔더니 그 부인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막 웃고 나오더래요. 근데 아니더래. 옛날 자기 부인이 아니더래. 이 쫑이를 뺀 거야. 그래서 새로 이빨을 한 거야. 여보 왜 그렇게 달라졌어 그랬더니 당신 보기 좋으라고 내가 그 2달치 본 것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얼굴 달라졌다. 그래서 그 남자 우리 친구가 그랬다는 거야. 여보 그걸 왜 빼? 내가 그것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진즉 얘기해 주지 그랬냐고. 여러분 이게 참 사람 마음이 참 애달픈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상대방한테는 너무너무 그게 좋았던 거예요. 우리 그래서 너무 예쁘려고 너무 잘하려고 너무 똑똑하려고 너무 잘 살려고 좀 너무 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가을의 생각이에요. 네, 너무라는 말이 진짜 우리 너무 잘못 쓰이고 있잖아요. 정말 좋다 그래야 되는데 너무 좋다. 사실 이거 아시죠?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이 부사가 좋은 말에 붙어서 쓰인다는 거. 그게 현실이라면 현실인데 우리 선생님 말씀하고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옥리조차 아름다운 그 자체 너인데 그게 바로 드러난 게 풀꽃 같은 시 아닐까요? 풀꽃은 사실은 못생긴 말 안 듣는 좀 성가시고 까칠한 그 네. 아이들을 선생을 내가 그게 60세인가 59세인가 그러니까 선생 정년하기 3년 전 4년 전 그게 나이가 많은 거죠. 43년 선생을 했으니까 40년 정도 선생을 했을 때 나도 이제 비난받을 만한 선생이에요.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끝에는 좀 덜 비난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우리 신 선생님 얘기했지만은 오솔길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변두리. 그 내가 이제 오솔길 변두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 교직에서 아이들을 보니까 그 말 안 듣는 아이들 걔들이 진짜 내 아이들이더라고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닌가. 애들이 다 말 잘 듣고 애들이 공부 다 잘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애들을 좀 어떻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이 말 안 듣는 애들 때문에 당신들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다 잘하면 첫째 학교부터 없애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약간 반어법인데 자세히 봐야 예쁘다. 안 예쁘니까 자세히 봐서라도 이쁘고 예쁘죠. 근데 놀랍게도 예쁜 여자분들이 이거 나를 위해서 줬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 시는요 아주 구탱이 숨어있는 찌그러진 아이들 다른 사람이 볼 때 근데 나로서는 그 애가 이쁘다. 예쁘게 보기 위해서 자세히 봐야 되겠다. 사랑스럽게 보기 위해서 오래 보겠다. 오죽하면 오래 보자겠을까요? 진짜 이쁜 사람은 그냥 잠깐 봐도. 유미아 씨는 그냥 슬쩍 봐도 예쁘다 해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갑자기. 네.
대부분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문학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남의 어떤 역사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몰라요. 근데 선생님 방금도 얘기를 하셨지만 학교 선생님이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좋은 선생님이셨죠. 제가 알기로 아이들을 그렇게 세세히 보고. 근데 그 가르치는 일하고 시 쓰는 일하고 어떤 일이 그렇게 힘드세요? 또. 나는 그냥 돈 벌어먹기 위해 선생을 했어요. 뭐 나도 살아야잖아요. 그 시인은 돈이 안 나와. 요즘은 내가 조금 돈이 나오네. 이런 것들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독자들이 사주시니까. 근데 이게 늦게 된 거예요. 근데 청년 선생, 뭐 중년 선생 할 때는 뭐 시인으로서 존재가 없었고, 그때는 그냥 돈 들여서 시집을 했어요. 니아카에다가 시집을 한 니아카 싣고 나는 끌고, 우리 사람은 스리퍼 신고서 구두가 없어서 뭐 있었어도 안 신었겠지. 그래서 밀고 가서 공주 지역에서 붙이다가 우편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반절 붙이고 반절은 다시 끌고 올 때 우리 집 사람이 뒤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니아카를 밀었지만 뭐라고 했을까? 저 쓰잘데없는 인간. 에? 진짜 쓰잘데없네. 선생이나 하면 선생이나 했지 이런 짓을 왜 할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선생이 밥 벌어먹는 나의 그냥 직장.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선생으로서 열심히 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정말로 나는 시인을 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인해주는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난 얘기를 해요. 본인이 시 쓰는 것과 독자의 시인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동의가 없어서 매우 힘들고 외롭고, 서울 갔다 오면 이제 아까 보이던 그 애들 보는 앞에서 술 먹고서 막 주먹으로 벽을 막 치면서 이씨 그러고 욕하고 막 뒹굴고 막 술 먹어서 어떤 데 기우기도 하고, 그런 추태를 다 본 애들이에요. 겉에는 멀쩡하지. 근데 막 집에 와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그것도 부질없고 그렇게 거쳐서 이렇게 늙고 쓰잘데없는 인간이 됐습니다. 오늘따라 선생님이 이제 반대로 말씀하시는 주제를 잡으셨나 봐요. 우리 선생님은 제가 그죠? 뭐 좋은 선생님이셨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장면에서 이랬다가 저런 장면으로 가면 달라지지 않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고, 아이들을 풀꽃처럼 보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시가 사실 나온 거거든요. 아마 오늘 조금 이렇게 조명도 어둡고 이렇게 좀 오시느라 좀 지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주 가을 때문에 내가 아주 미치겠어요. 추남이시군요.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왜 가다가 와서 이렇게 사람을 울먹거리게 하냐? 가을이 그래. 응? 네. 가다가 네. 왔어요. 지난번에 어떤 앵커가 가을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야. 왜 가다가 왔지? 왜 돌아와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울먹울먹 내 앞에서 내가 이렇게 출렁기고 있다. 내가 아까 오다 쓴 거예요. 오다 썼는데 가다가 돌아왔으니까 더 심란한 거야. 그냥 쑥 가버렸으면 되는데 가다가 또 돌아와서 쭉 쳐다보고 있는 게 가을이.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냥 가려면 가지. 갈이면 좋겠는데 가을이라서 가다가 말다가 헷갈리게 하네요. 자, 방금 선생님을 시인 되게 만드신 그분, 기다려주고 수레를 끌어서 시집을 같이 나른 그분 이야기가 조금 담겨있는 시 같아요. 제가 오늘 부산에 오면서 이 부산 지역에서 국제신문 신춘문예로 이제 등단을 하신 분인데, 전다형이라는 시인이시고요. 상을 받고 이런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받으셨는데 좋은 시인이신데 제가 시를 한 편 낭독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박수로 맞아볼까요? 네. 신재장 선생님이나 유미아 선생님은 서울말시를 쓰시죠. 저는 오면서부터 걱정했습니다. 발음이나 잘 될까? 혹시 좋은 시에 또 누더기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왔습니다.
시는 말로 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냥 글로 쓰시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의 시를 혹시 좋은 옷을 입히지 못하더라도 귀에 선생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새겨 들으시면 좋은 시가 아마 보이실 것 같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나태주.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더불어 약과 더불어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장에 구두도 많지 않는 여자예요. 장롱에 비싸고 좋은 옷도 여러 벌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는 여자이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귀퉁이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는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돈을 아끼느라 꽤나 먼 시장길도 걸어다니고 싸구려 미장원에만 골라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잘 들어 응답해 주는 하느님, 나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거리지 마시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연륜이 묻어나는 생에 어떤 무늬가 묻어나는 그런 낭독을 해주셨고요. 선생님 울컥하셨죠. 어떤 사랑을 이렇게 우리 받으셨어요? 집사람 때문에 울컥한 게 아니고 부산 사람들 때문에 울컥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야기를 정가영 선생이 얘기를 했는데 유미아 씨 서울 말씨고 당신은 이제 부산 말씨라고 그러는데 나는 거기 반대예요. 아닌데 왜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문화원장 8년 했잖아요. 문화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가치 있고 훌륭한 거예요. 서울이 정이고 부산이 반이고 아니에요. 다 정이에요. 이 문화라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위아래가 없어요. 나는 문화원장 하면서 그걸 내가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나만 옳은 게 아니라 너도 옳고, 아니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너도 좋고, 나만 훌륭한 게 아니라 너도 훌륭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산 분들은 그냥 부산 말씨로 그냥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좋아하는 분이 이제 평생을 내가 마음속으로 아버지라고 생각한 분이 이제 박목월 선생이신데, 박목월 선생은 그 경상도 말씨하고 서울 말씨를 약간씩 섞어서 쓰세요. 근데 그 말씨가 오직 박목월 선생다우세요. 그 얼마나 멋있고 이쁘세요. 내가 그 줄에 아까 이 주인공 되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분이 이제 주례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그 아카이 노공기 아주
작은 걸로 녹음해 그 테이프 있어요. 없어질까 봐서 내가 CD로 다시 이렇게 바꿨는데 그 말 들어보면 그분의 그 뭐랄까 아주 매력적인 그런 말이 있어요. 아까 제가 쫑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훌륭하고 충분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 되게 이제 방송 같은 데서 나가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보면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니까 떨리고 너무 짜 맞추려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하는 게 좋다. 오늘 그래서 저희도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가지. 사실은. 네. 유미아 씨가 딴 데로 가는데 내가 청개구리처럼 자꾸 도망가잖아.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선생님. 그냥 물이 흘러서 아름답지 길대로 가서 아름다운가요? 그죠? 그냥 저대로 가서 물이 아름다운 거지. 우리 선생님 그래서 사모님 네. 그 얘기를 하기가 쑥스러우셔서 자꾸 빙빙 돌리시는 안 그래, 거죠. 안 그래. 나는 저기 여자가 둘이 있는데요. 뭐 여자가 둘만 있었겠어요. 우리 딸도 있고 많지, 어머니도 있고 그런데 둘이 있어요. 한 분은 우리 외할머니이고 한 사람 우리 집사람인데 그 두 분한테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이제 여전히 내가 받는 사람이라. 할머니는 돌아가시는데 지금도 내가 받아요. 물론 이제 세상에는 없어졌죠. 근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많은 빚과 빚을 받아요. 좋은 것도 오고 이제 내가 빚 갚을 그런 빚도 받고 그러는데 두 분의 보살핌이 있었어요. 13살까지 우리 외할머니가 나를 초등학교 다닐 때 길러주셨어요. 그 뒤로도 중간중간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나를 뭐라 그럴까 약간 보수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그 이제 29살에 결혼한 뒤로는 주로 우리 집사람이 나 뒤에서 그래서 연애 한 게 아니고 중매를 했는데 그 아내가 누군가 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때때로는 여자이고 그것이 주로 여자지요. 근데 때때로는 누나이고 때때로는 누이 동생이고 때때로는 친구이고 때때로는 엄마고 이걸 합친 게 아내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아직은 살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서로 뻐그러질지는 모르지만은 한쪽이 죽으면 세상에 떠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뭐 헤어짐이 그죠 떠나는 것이라면 이혼이 맞겠는데. 그럼요. 그죠. 선생님 아무튼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시인들은 고통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고통 속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저는 시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주든 안 주든 발견하는 것도 사랑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제 무슨 글이든지 시든지 쓰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선생님처럼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걸 좀 생각을 하고 발견하려고 하고 애를 쓰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그저 저도 발견 시를 얘기를 쓰니까. 했는데요. 네. 물리학자나 발명가나 그 여행하는 사람, 탐험가들은 보이는 데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것을 찾아내잖아요. 발견이라는 것은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걸 찾아내는 게 발견이에요. 근데 이제 시는 인생 속에서 있었던 걸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시라고는 그래서 길거리에 버려진 보석들을 줍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보석들을 줍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내가 놓친 것을 줍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발견이라는 말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 발견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책을 읽으면 지식이 생기지만은 발견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발견이라는 것은요, 남이 몰랐던 것, 놓친 것, 이렇게 다른 사람이 차고 간 것, 아니면 눈이 어두서 못 본 것, 그거를 내가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으니까 그건 지혜지요, 위스덤. 아주 뛰어넘는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잘 봐야 돼요. 잘 보면 어떻게 되나?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나? 예쁘다 그랬잖아요. 안 예쁜 사람이 예쁘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오래 보면 그것도 발견이죠. 안 예쁜 사람이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인다. 그래서 이 가을에 자꾸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재성 선생도 그 걸어 다니면서 그 낙엽 이런 것을 찾아보셨다잖아요. 그게 발견이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면 걷는 것보다는 좀 빨라요. 그래서 좀 놓칩니다. 자동차 타면 더 놓쳐요. 비행기 타면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빠르게만, 나 자꾸 너무만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그래서 좀 천천히 둘레 보시면서 이 가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가 없으시다고 방금도 얘기를 하셨는데, 선생님. 나 차 있어요. 아, 있어요? 자전차. 아, 자전차. 2대, 3대나 있어요. 네, 그렇군요. 흥거, 또 새거. 네. 부자시군요, 선생님. 그럼요. 나 차가 3대가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서울에 가면 긴 차가 있어요. 그렇지, 전철도 있고. 뭐. 예, 나는 전용. 정말로 이제 행운인 것이 내가 여기 오기 위해서 KTX가 서울서부터 왔잖아요. 나를 태우려고. 네, 선생님 태우실. 네. 그것과 연결해서 선생님이 3가지 나는 이뤄서 좋은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좀 들려주시죠. 젊었을 때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인 크라이스트 그런 말을 들었어요. 크라크 박사가 130년 전이니까 그때 이 일본 청년들한테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나도 외울 만한 것이었는데 살면서 이게 가짜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 시대가 아닙니다. 갑옷 입고 뛸 필요 없어요. 나한테 적당한 옷을 입어야지. 근데 나는 정말로 감사한 것이 아주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 안에 있질 않고 엉덩이 뿔난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나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첫째 시인이 되는 거, 두 번째는 이쁜 여자한테 장가가는 거, 세 번째는 공주에 사는 거.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는 유효합니다. 시인이 되는 건 한번 시인으로 데뷔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는 순간 스님들이 오도송을 이렇게 내놓듯이 시인들도 죽는 순간 정말로 자기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나 이렇게 내놓고 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고지 앞에서 순교한다. 그냥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시인으로 가야 될 것이고 끝없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비교적 잘해서 우리 옆 여자가 좀 다른 사람한테 예쁜 여자로 보이기를 노력해야 되고 공주에서 살기 위해서 또 공주 사람한테 잘 해서 공주 사람한테 밉상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것이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지금 아무튼 그렇게 뭐 순탄하게 예쁜 사모님과 결혼도 하고 시인도 되시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조금 알거든요. 선생님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오셨잖아요. 그 힘든 때가 제가 볼 때 인생의 전기고 시의 색깔도 좀 바뀌시지 않았나 싶은데 흔히 하는 말로 막 사경을 헤매시기도 했는데 아프시지만 바뀌었어요. 그 얘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힘든 분들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살면서 한 2-3번 아니면 뭐 인생을 보면 더 많겠지만 시를 쓰면서 2-3번 어떤 어떤 함정 같은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시인이 될 때 이것도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분한테 미안한데 나를 이제 버려준 여자, 내가 이제 연애를 시도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깨져가지고 내가 이제 망가졌을 때 2만 원대 쓴 시가 신춘문예에 당선을 했어요. 어제는 보고 싶다 편지 쓰고 어젯밤 꿈에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자고 나니 눈두덩이는 메마른 눈물 자죽 문을 여니 산골엔 실비단 안개. 근데 나는 이게 길은데 그중에 한 줄이지만 한 대목이지만은 자고 나니 눈두덩이는 메마른 눈물 자죽 어제는 너를 만나 쓰러져 울었다. 이 대목이 되게 창피하더라고. 얼마나 못난 인간이 꿈속에서까지 여자를 만나가지고 헤어진 여자한테 버림받은 여자한테 매달리면서 울었을까.
그게 첫 번째 시련, 슬럼프, 함정 그랬고요. 근데 그게 나를 시인으로 만들었어요. 그 두 번째 정도는요. 교직 생활 하다가 내가 장학사 됐어요. 근데 그게 안 맞더라고. 백종원 씨 아버지가 교육감 할 때 내가 장학사를 했어요. 근데 그 백종원 씨는 그렇게 살랑살랑하게 멋있는 사람인데 아버지는 진짜 로봇 인간이었어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어도 절대로 보면 안 되는 사람처럼 앞만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교육감 모시고 내가 장학사를 했는데 그때 내가 이제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해갖고 다시 이렇게 좌천은 아닌데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었어요. 학교 장학사다 교감으로 다시 이렇게 갔는데 그때 내가 참 좋았어요. 아주 나빴죠. 근데 좋았어요. 감기 걸렸는데 6개월 동안 감기가 안 났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막 코피가 나고 막.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새기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내가 그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일어서라. 이게 불교의 얘기인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어코 여기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주저앉은 김에 보자. 그래서 그때 본 게 풀꽃이에요. 그전에는 풀꽃 같은 거 안 봤어요. 나도 구름 보고 지나가는 화려한 사람들 보고 그랬는데 넘어져서 봤더니 거기에도 넘어진 그곳에도 좋은 세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내가 풀꽃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분더러 완전히 시가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황무지처럼 말이죠. 완전히 버려버렸는데 거기서 조금씩 좋은 꽃도 피어나고 나한테 이제 좋은 칭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시 쪽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게 94년 5년도 1994년 아까는 1971년도 그러고서 이제 조금 진행이 됐는데 교장도 하고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황금기였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끝에 교장을 끝내면서 정년퇴직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62세 봄에 8월 달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3월 달에 뱃속에 쓸개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이제 실려 갔는데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죽는다. 근데 이제 나는 안 죽고 싶었다. 이래갖고 100대 1로 내가 이겼어요. 다 죽는다. 심지어는 그 유언을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여보, 당신 죽는데 그 유언이나 하지. 그랬으면 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유언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때 우리 딸아이가 시집 갔었거든요. 여보, 저기 우리 딸아이가 아기를 낳으면 손자 이름을 뭐라고 짓까? 근데 이제 나는 믿을신을 넣어서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인 변에 말씀은 믿을신. 이 신자를 내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믿을신. 근데 이 멘탈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신자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볼펜하고 종이 쪽지를 내놓고서 쓰라고 그러더라고. 안 써지는 거예요. 이 신자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신이라는 글자가 한글로 떠오르지도 않고 한자는 더 안 떠오르고. 그래서 여보, 내가 나왔으면 나가서 써줄 텐데 왜 자꾸 아픈 사람한테 그걸 쓰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화를 냈어요. 근데 그게 나보고 유언을 받으러 온 거예요. 누이 동생이 또 받으러 왔었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누이 동생도 와서 울기만 하고 그냥 간 거예요. 두 여자가 유언을 안 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누이 동생 울면서 오빠 죽는데 유언해. 이랬으면 내가 죽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러고서 시가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위키존더 블록 나가서 안 떨렸냐고. 유재석 보고서 안 떨렸냐고. 왜 내가 유재석을 보고 떨려야 되나? 왜 떨릴 필요가 어디 있어요? 유재석 보니까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야. 근데 뭘 떨어요? 근데 사람들은 떤다고요. 왜 떨을까요? 왜 떨을 것 같아요? 잘하려. 그렇지, 어떻게 안 해? 후닥닥 다 하나. 잘하려고 그러면 떠는 거예요. 이 버스가 이렇게 쓱 가면서 흔들리잖아요. 잡고 있을 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흔들려 주는 거예요. 근데 흔들릴 때 이렇게 하면 허리뼈예요. 이렇게 흔들려 줘야 되는데 63 빌딩이 이렇게 바람에서 흔들리잖아요. 그럼 그 빌딩이 이렇게 하잖아. 그럼 부러져. 63 빌딩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흔들릴 때 힘이 올 때 이런 때는 그걸 받아주면서 약간 이렇게 힘으로 맞서지 말고 이렇게 그걸 힘을 빼줌으로써 내가 살아나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터득을 했어요. 터득보다도 그렇게 아픈 다음에 그래서 시도 힘을 빼는 거예요. 다 힘을 빼는 거예요. 유미아 씨도 마찬가지야. 시인들 시가 어떠냐면 이래. 미안해요. 시인들 얘기해서. 너무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이야. 이거는 큰 결함이에요. 좀 비교적 덜한데. 저를 쳐다보고 그렇게 하셔서. 내가 시인협회 회장이잖아. 네. 근데 우리 시인협회 시인들이 시가 다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해. 뭘 그렇게 그냥 있는 대로. 그래서 그게 내가 변해진 내 자신의 어떤 본질이라고 그럴까 그 모습이에요. 인생의 고통의 지진이 와도 내진 설계된 건물처럼 딱 따라서 이렇게 흔들려 주는 것, 그게 덜 아프고 또 자연스럽게 뚫고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 아쉬운 시간이 야금야금 닳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장소가 도서관이잖아요. 와보니까 너무 좋고 시설도 좋고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정중하시고 아마 시의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대체로 이렇게 인문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좀 알고 싶은데 시를 떠올리면 어렵다 생각 드시죠? 예, 시를 잘 모르겠다. 특히나 요즘 시들이 또 좀 길고 어렵고 난해하고 이런 경향이 좀 있고요. 시를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반 독자로서 선생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냥 접근하면 돼. 네. 참말로. 그 얘기를. 네. 준비한 시인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네. 시 그냥 줍는 것이다. 길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버려지에 빛나는 마음의 보석들. 나는 그 시집을 읽을 때요, 내 마음을 대봐요. 그림을 볼 때도 내 마음을 대봅니다. 내가 그 피카소의 그 게르니카를 보고 그 프라도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인 것 같은데 울어버렸어요. 소피아든가 하여튼 스페인 게르니카. 그러니까 프린트된 그 인쇄된 책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원화가 있는데 나 그림 잘 모르거든요. 피카소에 대해서는 화론집을 한 2개 읽었어요. 이 인간이 진짜 미친 인간이다 해서 하루 겨울에 읽었는데 2-3권 읽으니까 안 미친 인간이다라는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피카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데 그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게르니카를 앞에 딱 섰는데 위에서 뭐가 쿵 하더니 눈물이 꽉 쏟더라고요. 그게 그 주는 원화가 주는 그런 놀라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요, 그림을 볼 때도 내 마음을 대봐요. 이게 안 되지요. 어떻게 마음을 대보냐. 노력하면 돼요.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 내 마음을 노래에 띄웁니다. 세창 씨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을 이렇게 세창 씨 노래에다 띄우는 거예요. 노래가 강물이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종이배구나. 띄워보는, 그러면 노래가 출렁하면 내 마음도 출렁. 노래가 막 아프면 나도 아프고, 뭐 그렇게 하면요, 그게 진짜 좋은 감상이라. 그래서 시도 나는 이렇게 대봐요. 그래서 그게 마음을 대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우실라나? 선생님 말씀처럼 애를 써야 되겠죠. 발견을 넘어서면 발명이 되니까 애써 들여다보고 노력을 하면 저도 믿습니다. 그거는 무언가 좋은 것이 찾아질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면 찾아지거든요. 자, 뭐 이렇게 선생님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게 무슨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지금 앉아서 많이들 경청을 하셨고 혹시 제가 진행하는 질문 외에도 또 궁금하신 게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들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잠깐만 가지면 답을 물어주시고 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저희 선생님이 사인을 나중에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나태주 시인님 북콘서트를 통해서 시를 잘 몰랐지만 이제야 접하게 된 학생입니다. 나태주 시인님의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라는 시를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저도 제가 소중한 사람에게 느끼는 마음과도 비슷해 참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시 속에서 작가님께서는 외롭고 슬픈 말을 남들한테 들으면 나도 덩달아 외롭고 슬퍼지기 때문에 차마 하지 못하고 되도록 숨기며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를 쓰시면 중화시키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흘러가는 대로 잠시 숨기고 있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셨나요? 저는 아직 그런 방법을 좀 찾지 못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 작가님 해소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그 답하기고 해소 방법 고기 하기 전에 제 얘기를 하면 나는 그 외롭고 슬픈 마음 내게 있어도 외롭고 슬픈다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입니다. 자주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하고 친구들한테도 하고 아주 20대 30대 되는 친구들한테도 하고 그게 자주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말하자면 그 시인들은 자기의 삶을 반대로 표현을 해요. 어둡고 그 답답한 그런 밤, 불안한 밤 그런 때 우리가 뭘 요구합니까? 빨리 아침이 돼서 밝아졌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세 가지 네 가지 그 마음이 나한테는 좀 반대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순점을 이렇게 비틀어서 반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랬는데 나는 미안하긴 한데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해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특히 나는 드러내는 방법이 시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저한테는 큰 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데도 가고 싶은 길처럼 주변에서 별로 칭찬도 안 하는데 이제 죽어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년 이상 갔어요. 나 많이 갔어요. 몇 년까지 더 갈지는 모르지만은 16부터 77세까지 갔으니까 하루도 시를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시를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전히 더덕대고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소리 지르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글로 쓰는 방법,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 내가 어제 그저께 솔비를 만났어요. 그 솔비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림을 이렇게 봤는데 그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을 봤는데 그림이 아주 그냥 복잡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아무래도 이 그림이 무슨 사연이 있고 마음이 좀 어둡고 좀 내가 마음이 참 힘든 것 같다. 아까 그림에다 내 마음을 댄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솔비가 와갖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그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 거 느꼈어. 그랬더니 그 순간 다 울어버리더라고. 1시간 이상 그 영상을 찍는데 끝까지 울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 한번 들으려고 내가 노래를 한번 했어요. 네 노래 하라 했더니 아니, 가수가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우느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냥 그 가수만 올리고 와버렸는데 그래서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남한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에 맞는 방법으로.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